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 잠깐만 하나만 좀 보충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average effective mass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우리한테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영역에서 밴드가 여러 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넌 파라볼리스티가 이제 커가지고 하나의 effective mass를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미 클래시컬 트랜스포트 티오리 입장에서 어떤 에버리지 이펙티브 매스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포뮬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계산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뭐 적분도 들어가고 K-포인트 샘플링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계산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런 코드 AMP 스퀘어랄지 아니면 이제 볼츠 트랩과 같은 그 이제 컨덕티비티 그 세미 클래시컬한 이론에서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하는 서머 컨덕티비티 계산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댄스 오브 스테이트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우리가 이제 전자 구조를 이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양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댄스 오브 스테이트의 정의는 이래요. 이제 수학적 정의는 이래요. 댄스 오브 스테이트라는 거에다가 어떤 에너지를 곱하면, 그러니까 댄스 오브 스테이트라는 게 상태의 밀도잖아요. 그 무엇에 대한 밀도냐? 이거는 볼륨에 대한 밀도라기보다도 볼륨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하긴 하지만은 에너지에 대한 밀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당 얼마만큼 이게 상태가 많이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라는 나타낸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댄스 오브 스테이트에다가 에너지 값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게 E하고 E 플러스 TE 사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상태들의 이제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볼륨이 늘어남에 따라 상태의 개수는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볼륨을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양을 또 정의할 수 있냐면은 에너지가 E보다 작은 그런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하면은 요게 우리 요 의미는 결국은 이제 n의 E 플러스 D 빼기 N2가 되는 거기 때문에 D를 이쪽으로 넘기고 하면은 우변이 이제 N에 대한 N을 에너지로 미분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N이라는 함수를 이런 미분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1차원의 예를 들어가지고 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 쭉 1차원에서 밴드가 있는데, 이제 원래는 밴드는 연속적인 선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는 우리가 이제, 무한한, 무한히 긴, 무한한 무수히 많은 우리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물질의 경우에는 이게 연속적인 선이 되겠지만은, 유한한 경우에는 이것들은 실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들인 거고요. 각 밴드마다 그 동일한 개수의 그 점들이 들어가 있고 이 점의 개수는 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그 유닛셀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분명히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간격도 마찬가지로 이제 0이 아니라 유한한 숫자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우리가 이제 정말 자세히 써보면은 자세히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점으로 되어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하고 그거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 이제 E 플러스 D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E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위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E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렇죠? 자, D가 되는 요런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점의 개수가 몇 개이냐 이쪽에 있겠고 또 이쪽에도 있겠고요. 이 두 개를 합친 것의 개수 그 개수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댄스 오브 스테이트를 실은 이제 넘버 스테이트인데 D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게 나눈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례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1차원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밴드의 그 밑바닥하고 그 엣지 근처에서 보면 기울기가 0이죠. 이게 K에 대한 에너지의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은 에너지 간격에 실은 무수히 많은 상태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발산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1차원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반호브 싱글러리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이게 발산하는 영역이 있더라도 그게 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차원이 높게 되면은 그 우리가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가 그 이제 굉장히 기여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산하더라도 그게 실은 덴스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발산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의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바노브 싱글러리티가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아무런 상태가 없는 그런 영역에서는 덴스 스테이트는 0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밴드의 그 디스퍼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그 얘가 이제 그 네로우 밴드 혹은 이펙티브 매스가 큰 그런 밴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퍼전이 작고 플랫한 밴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작은 좁은 영역에 많은 상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덴스 스테이트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똑같은 점의 개수를 더 넓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다시 말해 밴드가 디스퍼시브 해가지고 혹은 이펙티브 매스가 작아서 그런 와이드 밴드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개수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도수 값이 작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건 1차원의 경우고 3차원의 경우에는 우리의 수학적 정의가 이렇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우선은 이제 그 1차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로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이제 그 에너지랑 교차하는 어떤 특정한 밴드에서 에너지랑 교차하는 점들은 이제 몇 개의 점, 내가 이제 어떤 유한한 숫자에 뭐 2개 이렇게 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점이 나오는 건데 2차원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이런 같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K 포인트들의 집합이 이제 점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고요. 3차원 같으면 그게 이제 면이 되는 겁니다. 그 3차원에서는 그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그 K 포인트들의 집합이 이제 물량 좋은 영역에서 리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어떤 서피스를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SNE라고 이제 N은 이제 N번째 밴드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서피스를 이제 이루게 되고요. 이제 그런 서피스하고 에너지를 조금 늘리게 되면은 서피스가 커지겠죠? 이게. 그러면은 요 이제 S의 이제 E 플러스 DE와 SE하고 이 사이에 드는 이 영역, 이 면적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넘버 오브 스테이트에 비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면에다가 SNE에다가 그 다음에 각각의 점에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두께, 그죠? 이 델타 K 요거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늘어나는 정도는 실은 요 점에서의 그 그레디언트의 크기에 역비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클수록 가파르니까 이게 좁게 될 거고요. 그렇죠? 좁고 이게 이제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이게 그 이제 K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작은 거니까 좀 더 많이 변해야지 미안합니다. 이게 여기 좁은 양 이렇게 되겠구나. 좁게 되면 이제 크면은 그레디언트가 크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레디언트가 작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더 많이 가야지 에너지가 D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값에 각각의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에너지를 K로 미분한 그런 그레디언트의 크기에 역비례해서 그 두께가 이제 이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면적에다 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SN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고요. 그걸 적당하게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제 특정한 밴드가 가지는 덴스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유도 과정은 여러분의 시겁들 몰민 책에 보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3차원적 정의가 있다라는 거 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차원에 따라서 그 덴스 스테이트 모양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파라볼릭 밴드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에너지하고 K가 이렇게 이차 함수로 비례하게 되는 이와 같은 파라볼릭 밴드의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너비 싱글러리티가 있는 거를 봤었고요. 뭐 0차원 퀀텀 닷이다라고 하면 델타 펑션이 될 거고 2차원 같으면은 계단 형태 혹은 이제 일정한 컨스탄트 값이 나오게 되는 특정한 하나의 밴드가 기하는 게 그 다음에 3차원 같으면은 각각의 그 밴드가 기하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볼,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로 증가하는 이런 도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차원에서는 이게 바너브 싱글러리티로 이게 발산하지만은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발산하는 일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하나의 밴드일 때 그렇고요. 그런 밴드가 이렇게 내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각의 그 밴드가 기여하는 댄스 스테이트들이 이제 합쳐져서 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 토탈 댄스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댄서 스테이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면 항상 도스카라는 파일 안에 이제 그게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조금만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에너지 레인지, 내가, 어느 미니멈에서 어느 맥시멈까지를 댄서 스테이트를 이제 그림을 그리느냐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각각의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컬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댄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때 댄서 스테이트의 단위가 그 에너지 당이니까 일단 일렉트론 볼트 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내 볼륨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편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유닛셀당 도스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다 유닛셀을 내가 지금 유닛셀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도스 자체가 그냥 바로 그 안에 유닛셀 안에 들어가 있는 일렉트론 개수에 해당이 되는 이제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양이 되겠고요. 이제 그 관계된 거가 이제 이쪽 컬럼, 이 두 번째 컬럼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큐뮬러티브 댄스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적분을 한 거예요. 미니멈에서부터서 그 에너지까지를 댄스 스테이트를 적분을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카파의 경우에 내가 이제 두 번째 컬럼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쭉 댄서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컬럼은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컬럼 값을 보면 쭉 증가를 하죠. 당연히 플러스인 포지티브인 값을 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쭉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유닛셀당이기 때문에 내가 유닛셀을 고려를 하면은 그 11개, 그러니까 카파 한 개당 11개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밀 레벨까지를 적분을 하면은 딱 11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제 포밀 레벨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던습 스테이트가 내가 유닛셀로 에버리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유닛셀당 일렉트론이 몇 개가 나오느냐 그 에너지까지 적분을 했을 때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포밀 레벨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유닛셀에 들어가 있는 내가 계산에 들어가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이제 학생들 그림 그려올 때 좀 약간 그 이제 많이 하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거 지금 에너지 영역이 좀 좁아서 괜찮은데 아마 디폴트 값으로 이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아마 한 뭐 1000개인가 2000개인가를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점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세미코어가 들어가고 하면은 막 에너지가 밑으로 막 -10,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1000개를 그리게 되면은 요것들 사이 그 간격이 좀 커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부드럽게 안 나오고 좀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그냥 거칠거칠하게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가끔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계산에서 도스카를 그릴 댄서 스테이트를 찍을 때 그때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댄서 스테이트를 그릴 때 찍는 그 에너지의 값의 그 개수를 좀 늘려주셔야 돼요. 애니도스라는 이제 파라미터 그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좀 유심히 이제 그림을 보고 그림이 좀 약간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끊어지는 듯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뾰족뾰족한 건 달라요. 뾰족뾰족한 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실은 이제 약간 반오비 싱글러리티를 이제 약간 잘못 계산한 어떤 그런 거가 되겠고요. 이 삐죽삐죽한 거는 이제 그거는 괜찮은 건데 그림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뭉툭뭉툭하게 보인달지 거칠게 보이는 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골드에 대해서 우리가 도스를 한번 밴드하고 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그려볼게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밴드 스트럭처가 되겠고요. 그래서 D 밴드가 있고 이제 S 밴드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댄서 스테이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더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그림을 그릴 때는 K 포인트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라인들, 스페셜 K 포인트들을 있는 선을 따라 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가 그 불리앙 존을
균질하게 샘플링을 했다라기보다도 어떤 스페셜 포인트를 따라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요 K 포인트를 가지고서 도스를 그리면 안 되고요. 덴서 스테이트를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레귤러 메쉬에서 내가 그걸 균질하게 샘플링을 한 레귤러 메쉬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에 그 셀프 컨시스턴트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K 포인트를 아주 많이 늘리지 않고, 뭐 해서 뭐 카파 같으면 골드 같으면 뭐 8 by 8 by 8 뭐 계산했다. 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그림이 좀 정확하고 내가 조금 더 K 포인트를 늘려서 예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차지카를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수렴을 시켰을 때 그 K 포인트를 내가 고정을 수렴을 했을 때 그 차이 덴시티로 내가 고정을 하고 그냥 K 포인트만 늘려서 이 덴시티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K 포인트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2 by 12 by 12로 이렇게 내가 K 포인트 늘려서 소위 말하는 non self consistent한 계산. 네. 이거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때 얻어진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좀 도스를 예쁘게 그린다.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특히 이제 크리스탈처럼 이런 걸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분석을 더 좀 예쁘게 더 그림을 더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내가 도스를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레귤러 메쉬로 해라. 이게 코러스 하건 아니면 좀 이렇게 댄스 하건 그걸 레귤러 메쉬를 써서 하는 거가 바람직하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하나 이제 커멘트 하고요. 자, 밴드랑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계산을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쪽에 5개의 D밴드가 있잖아요. 그 D밴드에 의한 이제 댄스 스테이트가 여기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밴드가 좁으면은 하고 이제 내로하거나 플랫하면은 이렇게 도스 값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D 일렉트론이 5개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프로나운스 되게 이렇게 아주 높은 이런 D밴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D밴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는 이런 S밴드 그렇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S밴드는 이제 디스펄시브 하죠. 그죠? 이 디스펄시브한 밴드는 여기서 이렇게 낮은 이런 밴드를 갖다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도스는 이런 것과 이런 S밴드 퍼져 있는 S밴드와 그 다음에 이제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D밴드 이 두 개의 도스가 이제 합쳐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밴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모양을 또 내가 댄스 스테이트로부터 또 내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댄스 스테이트는 분명히 이제 밴드 스트럭처보다는 더 뭐랄까 더 한번 프로세싱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레졸루션은 떨어지죠. 자세히 보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모양을 갖다가 내가 보거나 파악을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댄스 스테이트를 그리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셀프 컨스턴트한 계산했을 때 썼던 것처럼 그냥 가우시안 스미어링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적당한 시그마 값을 써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있겠고요. 테트라이드론 방법을 써가지고 보통 셀프 컨스턴트한 계산할 때는 이걸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이걸 갖다 내가 이제 도수를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러니까 넌 셀프 컨스턴트한 계산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도스를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예쁘고 좀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밴드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이 밴드를 갖다가 내가 뭐 정확하게 내가 뭐 좀 아날리틱한 형태를 딱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1차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바너비 싱글러리티가 있고 이런 식의 딱 이렇게 형태의 이제 매끄라는 이런 커브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K 포인트를 다 샘플링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듬성듬성 몇 개만 샘플링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우시안 스미어링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각각의 그 에너지 값 여기 해당되는 그 에너지 값 이 에너지 값에다가 내가 이제 이게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를 갖다 내가 그냥 가우시안 함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또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가우시안 함수를 갖다 놓는 거고요. 여기 있으면 또 가우시안 갖다 놓는 거. 물론 반대편에 있는 것도 갖다 놔야겠죠. 그걸 다 더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우시안 스미어링에서 말하는 댄스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발산하는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K 포인트가 이쪽에서 많이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값이 좀 합쳐지면 여기 너무나 좀 스파스해가지고 좀 떨어져 있지만은 좀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쪽이 엣지 쪽이 조금 더 높은 뭐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모양은 실제 정확한 값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요. 전반적인 쉐입은 좀 보여줄 수 있지만은 자 반면에 테트라헤드론 방법을 쓴다라는 거는 밴드를 이렇게 내가 하지 않고 이 사이를 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선형함수 리니어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헬 커렉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내가 약간 이제 스무스 약간 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좀 커렉션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런 내가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된 밴드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앞선 이제 어떤 이런 포뮬라를 가지고서 이런 3차원 포뮬라를 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다도 이거에 가깝게 그러니까 정확한 아날티 값에 가깝게 뭐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분명히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가 실제 밴드의 모양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도스를 그릴 때 특히 이제 그 저기 뭐냐 크리스탈 어떤 내가 크리스탈의 밴드를 그린다 그러니까 도스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폼나게 그리는 게 좋고요. 이게 좀 전문적이어 보이고 그래서 K 포인트를 대신 좀 충분히 잡아야 돼요. K 포인트 충분하게 잡지 않으면은 이 테트라드론 방법으로 그린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고 이것도 실은 이제 뒤쪽에서 보여주겠지만은 조금 이제 약간 아티팩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거나 충분한 K 포인트를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non self constant 계산을 하고 테트라드 방법을 켜서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도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매끈한 그런 커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갭을 갖다가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추가적인 커멘트를 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세미컨덕터나 인슐레이터처럼 갭이 있는 거를 갖다 어떻게 밴드 갭을 내가 잡아낼 것이냐라는 거. 자,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계산에 사용된 아이겐 밸류를 일단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계산을 내가 결과적으로 얻어진 그거는 이제 아이겐밸이라는 이제 그런 파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파일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귤러 메쉬로 계산을 했건 아니면은 어떤 스페셜 포인트를 따서 내가 라인 스캔을 했건 어쨌든 간에 쭉 아이겐밸류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내가 이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포뮬 레벨 아래쪽으로 혹은 내가 채워져 있는 그 밴드에 쭉 개수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맥시멈 값을 갖다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아큐파이 중에서 미니멈 값을 읽어서 그 두 개 사이의 차이를 보면은 그게 우리가 현재 계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 밴드 갭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되는 컨덕션 밸런스 밴드 맥시멈과 그다음에 컨덕션 밴드 미니멈을 갖다가 내가 뭐 어찌됐거나 간에 K 포인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다 정확하게 잡힐 텐데 문제는 내가 어떤 레귤러 메쉬를 하건 라인 스캔을 하건 어쨌든 간에 모든 불리한 존을 다 스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에러가 뭐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확한 그 엣지 있잖아요. 엣지는 우리가 보통 이 라인 스캔, 그러니까 스페셜 포인트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라인 스캔 위에 있을 가능성이 혹은 거기에서 아주 가깝게 있을 가능성이 되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게 실리콘을 봐보죠. 자, 실리콘의 경우에 밸런스 밴드 맥시멈은 감마 포인트고요. 컨덕션 밴드 미니멈은 X 포인트는 아니고 X 포인트에서 X하고 감마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X에서 이제 X 포인트에서 약간 이제 감마 포인트 약간 좀 가까이 간 바로 옆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애매모호한 점에 있으면은 물론 이제 내 레귤러 메쉬로 잡으면은 뭐 잘하면 감마 포인트가 잡히면은 이제 요 밸런스 밴드 맥시멈은 딱 정확하게 잡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컨덕션 밴드 미니멈 이 포인트는 내가 레귤러 메쉬를 갖다가 어지간히 덴스하게 잡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안 잡힙니다. 이게 자, 그래요. 반면에 내가 라인 스캔을 하게 되면 라인 스캔은 훨씬 더 조밀하게 1차원 스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덴스하게 샘플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놓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단지 라인 스캔, 스페셜 포인트라는
다른 이 스페셜 포인트로 연결한 이 라인 스캔은 내가 다양한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스페셜 포인트들이 있을 때 라인 스캔은 내가 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뭐 L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고 뭐 L에서 K로 갈 수도 있겠고 뭐 여기서 E로 갈 수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지 그 중에서 하나가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되게 밴드 갭을 갖다가 이제 뽑아내는 거가 생각보다 되게 트리키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밴드 엣지가 스페셜 포인트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당히 트리키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레귤러 메쉬로 하고 싶으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덴스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라인 스캔을 갖다가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찾든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정확한 밴드 갭을 갖다가 얻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여기서 또 선전을 하면은 또 우리 연구실의 그 AMP 스퀘어는 그래서 이제 라인 스캔을 갖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아주 덴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포인트에 밴드 엣지가 있더라도 그걸 잘 골라낼 수 있게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정확한 밴드 갭을 내가 얻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지극정성을 이제 들여야 되는 거고요. 나 그냥 뭐 적당한 값만 필요해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나는 그 숫자 있는 것도 뭐 나는 지겨워, 난 지겹다기보다도 뭐 귀찮아라고 하면은 그냥 도스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그냥 눈으로 보고 눈대중으로 보고 밴드 갭을 추려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요. 좀 전문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은 이게 이제 가우시안 스미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 밴드 엣지가 안으로 삐지고 들어와요. 스미어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리니어 테트라이돈보다 더 이게 그 갭이 더 좁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밴드 갭이 뭐 내가 뭐 2, 3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은 뭐 0.1, 0.2 정도 에러가 있는 건 별 상관없겠지만은 내가 뭐 밴드 갭이 지금 0.5, 0.6 막 이렇다고 하면은 좀 케어풀하게 밴드 엣지를 갖다가 내가 그 알아내는 거가 이제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밴드 갭 여러분 나중에 계산할 때 좀 잘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실리콘 밴드를 한번 조금 자세히 좀 봐볼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꼭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도스하고 이제 밴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한 번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뭐 나중에 어떤 순간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왼쪽이 이제 실리콘의 그 밴드 스트럭처이고요. 실리콘 밴드 스트럭처이고 스페셜 포인트 따라서 쭉 그림을 그린 거고 이제 오른쪽이 K 포인트를 갖다가 좀 많이 샘플링을 하고 테트라이드론 방법으로 그린 덴스 스테이트입니다. 아마 내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보다는 더 덴스한 걸로 좀 샘플링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한번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이 피처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지 한번 봐보죠. 자, 밸런스 탑은 이렇게 0으로 좀 맞춰져 있고요. 맞춰져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쭉 해서 이제 보면 이제 물론 밸런스 먼저 가볼게요. 그럼 쭉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밴드들이 이제 이런 밴드들이 이제 기여를 해서 이렇게 쭉 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엣지 쪽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스퀘어루트 2 형태로 뭐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하나 굉장히 약간 미분값이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가 또 있죠, 그죠? 이게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새로운 밴드를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요거죠, 요거 여기 보면 요 에너지에서 지금 새로운 밴드가 지금 들어왔고요. 요 밴드에 의한 기여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분값이 불연속으로 딱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3차원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밴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의한 덴서 스테이트가 요 에너지에서 스퀘어루트 2로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스퀘어루트 2라고 하는 거가 실은 보면 미분값이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분값이 불연속 맞죠? 그러니까 여기 좌극한에서는 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죠? 우극한에서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여기 원점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커스프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밴드가 형성에 딱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미분이 불연속으로 도스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 새로운 밴드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 L 포인트구나. L 포인트에서 새로운 밴드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분의 불연속을 주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밴드가 끝나죠. 이쪽에서 밴드가 끝나면서 이제 값이 이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불연속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요 영역에서는 여기는 이 밴드만 지금 기여를 하는데 이 밴드들이 상당히 지금 디스퍼시브 하죠. 그러니까 값이 작은 거예요. 작다가 이게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쪽 에너지에서 우리가 마치 바노브 싱글러리티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샤프한 픽이 여기 나오게 되죠. 그죠? 샤프한 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샤프한 픽이 실은 이게 지금 바노브 싱글러리티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은 어떻게 해서 온 거냐면 3차원이지만 이게 나오게 되는 거가 이게 지금 L포인트에서 나오는 이 밴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 L포인트를 보면 L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이 페이스에 first 불리앙 존에 first 불리앙 존이 그죠? 불리앙 존의 그 이제 이 페이스의 육각형의 중심이 이제 L포인트인데 L포인트에서 이제 뭐 W나 아니면은 K 그러니까 이 W나 K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 페이스에서 L에서 이 같은 평면 쪽으로 움직일 때 이 같은 평면 쪽으로 이쪽 2디멘셔널하게 이쪽 페이스 쪽으로 움직일 때는 밴드가 되게 평평해요. 이게 밴드가 평평하고요. 반면에 L에서 감마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L에서 이 감마로 움직일 때는 상당히 디스퍼시브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L 포인트에 되게 특별한 그런 특성이 있는 건데 이 L 포인트에서 이쪽 번호 XY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플랫한 밴드가 되는 거고 L에서 감마로 움직일 때는 이게 샬로우한 밴드가 되는, 그러니까 그 디스퍼시브한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쪽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 페이스 방향으로는 이펙티브 매스가 큰 거니까 잘 안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감마 쪽으로는 이펙티브 매스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펙티브하게는 이게 L에서 이게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XY 방향으로 무거워서 좀 움직임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이 감마 쪽으로 좀 잘 움직이는 그런 1차원적인 움직임 특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밴드가 그런 아나이스트로픽한 그런 형태여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치 1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바노브 싱글러리티랑 비슷한 어떤 그런 특성이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샤프한 픽이 바로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보면 그런 그 어떤 밴드의 모양 같은 것들이 여기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보면은 작은 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갭이 있는 영역은 없어요. 이게 다 크로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게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 라인 스캔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 크로스가 되지만은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18 by 18 by 18. 물론 굉장히 덴스한 샘플링이죠. 하지만 이 한 차원 방향으로 보면은 실은 개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기에서 이쪽 영역의 샘플링이 될 때 이게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약간은 불연속적으로 샘플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옆 포인트 샘플링 됐으면은 이렇게 샘플링이 되고요. 이 샘플되고 이렇게 샘플되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제 크로스하는 포인트가 안 나오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이가 마치 이제 약간 이렇게 갭이 있는 것처럼 이게 디스퍼시브하고 다른 거랑 또 안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마치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샘플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아티팩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은 그 비슷한 거가 앞에 그림에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실리콘인데요. 여기 보면 요 영역 있죠. 요 영역하고 여기하고를 보면은 얘는 매끈하게 가는데 이거는 보면은 어때요? 이게 약간 좀 뭔가 약간 커스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치 뭐 반업 시그널 비슷하게. 실은 그게 이제 왜 나왔냐면은 요걸 이제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은 이게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 썼던 K 포인트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비슷하게 요 영역에서 이게 스파스하게 샘플링이 되면서 얘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커스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되게 좀 까다로워요. 제대로 그리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K포인트를 덴스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무스하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고 하는데, K포인트 충분하지 않으면은 막 이런 그림 그려놓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레스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 컨덕션 밴드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바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같은 라인에서 시작을 하고, 근데 여기 시작하는 것도 보면은 이래요.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라인 스캔을 해보면은 딱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테트라이드론 방법 혹은 이제 내가 이제 레귤러 메쉬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살짝 떴어요. 이게 살짝 뜬 거가 2포인트 샘플링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못하고 살짝 옆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약간 뜨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작게 보면,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정확한 값이 필요하다, 소수점 이하, 내가 만약에 0.1 이하의 에큐러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에너지에서는 또 새로운 밴드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미분 값이 불연속적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스를 갖다 이렇게 자세히 이제 봤던 이유가, 실은 도스라는 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이 밴드의 어떤 그런 모양들, 디테일한 세세한 어떤 분포와 모양들이 다 이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특히 이제 밴드가 디스퍼시브한 경우에, 이 도스를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그 징크 옥사이드나 뭐 인듐 옥사이드와 같은 굉장히 하일리 디스퍼, 이런 물질들은 이제 이 컨덕션 밴드가 S 일렉트론으로, 이제 메탈의 S 일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디스퍼시브합니다. 이렇게 디스퍼시브한데, 이런 거 같은 게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우르자 있지, 징크 옥사이드인데요. 가우시안 샘플링을 하는데 그냥 내가 이제 원래 처음에 이거 셀프 콘센트 계산할 때 썼던 그 K 포인트 553, 553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도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은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샘플링을 내가 어지간히 덴스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밴드갭이 뭐 있다가 또 위에 이거 뜬 게 또 무엇이냐, 막 이런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이게 갑자기 무엇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밴드가 디스퍼시브 해가지고 실은 연결이 된 걸 갖다가 그렇게 우리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여러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똑같은 K 포인트에 대해서 테트라이드론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인터폴레이션 해주니까 이게 더 이제 매끈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우시안으로 내가 밀어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K 포인트를 상당히 덴스하게 해야지 그래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게 찌글찌글 노이즈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이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밴드가 디스퍼시브한데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가우시안 스밀링으로만 기술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근데 내가 테트라이드론을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디펙트를 할 때, 뭐 서피스랄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테트라이드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셀을, 슈퍼셀을 갖다 그림을 그리는, 가우시안을 그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토픽 밴드갭 프로블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LDA나 GGA 같은 그런 방법은 밴드갭을 실험 대비 한 40%까지도 작게 기술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밴드갭의 이제 정의가 이제 무엇인가? 자, 여기 밸런스 밴드가 있고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백큐럼 레벨이라고 차죠. 그러면은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을 컨덕션 밴드 미니멈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밴드갭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우리 이제 엑시톤 효과는 이제 무시를 합니다. 일렉트론 홀 사이에 이제 있는 그 상호작용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할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밴드갭 에너지인데, 자, 이 밴드갭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매니바디의 시스템의 에너지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이제 밸런스 밴드에까지 일렉트론이 다 차고 비워져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이제 EN이라 말이죠. 그죠? 자, N은 이제 이때 N은 이제 일렉트론의 개수인데 시스템 전체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보가드로 수 정도 그 정도의 개수가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한 우리가 이 상태, 이제 이게 저기도 전자가 위로 올라간 상태는 실은 동일한 n개의 전자가 가지는 그 여러 개의 상태 중에서 매니바디 스테이트 중에서 아이겐 스테이트 중에서 first excited state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장 최소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도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밸런스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으로 간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EN 스타하고 EN 사이 차이가 밴드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우리가 매니바디 입장에서 에너지로 디파인한 어떤 그런 이제 정의가 되겠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좀 다르게 한번 우리가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이 일렉트론을 우리가 이제 밸런스에서 컨덕션을 올리는 거를 이렇게 투 스텝으로 나눠 생각할 건데요. 뭐냐면은 이거 시스템이 이제 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E 개의 전자가 있다고 치죠. 현재 지금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이제 커서 E 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일단 살짝 내가 개념적으로 반으로 나눠서요. 반으로 나눠서 자, 이쪽에 왼쪽 공간에 지금 n개의 전자가 있고 이제 n개의 전자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온들은 크리스탈은 다 있는 거고요. 크리스탈은 다 있는 겁니다. 중성인 상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내가 어떤 일렉트론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위쪽으로 내가 이제 살짝 베큐엄 밖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 살짝 밖으로 베큐엄에 이제 운동 에너지 없이 내가 갖다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제 그 영역에서 이렇게 밸런스에 이제 홀이 하나 생기고 일렉트론은 베큐엄 레벨에 운동 에너지 없이 살짝 살포시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에너지가 무엇이야?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워크 펑션이 되는 거야. 일함수.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일렉트론 하나를 내가 밖으로 뽑아내기 위한 최소 에너지. 그게 일함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W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W가 이렇게 되는 건 W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En개, 그러니까 왼쪽만 생각해 보면은요. 원래 왼쪽에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이제 En이었는데 거기다 1 함수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시스템은 이제 전자의 개수가 하나 빠진 n-1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징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이 플러스 1로 차징이 되어 있는 거가 되겠고요. n-1개의 전자가 있을 때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고 그다음 전자 하나는 바깥에 이제 이렇게 살짝 놓여 있는 운동 에너지 없이 이제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Electron at rest in vacuum. 요게 두 개가 이제 이퀄리티 성립을 하겠죠. W는 밖에서 가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 바깥에 있는 놓여있던 이 전자를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그 요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죠? N개에 있는 거에다가. 공간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밴드에서 컨덕션 바텀으로 이렇게 전자가 내려가는 거가 되겠죠. 자, 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베큐엄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전자를 그 물질에다가 넣었을 때 내가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 그죠? 그게 바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되는 거예요. 전자 친화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제 그 퍼미 레벨, 시스템 퍼미 레벨에 딱 정의돼서 퍼미 레벨로 우리가 이제 딱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좀 제로 템퍼러처니까 이제 거기 조금 두 개 양, 이게 이제 퍼미 레벨이 불연속적으로 변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렉트론 어피니티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얻게 되고 전자가 컨덕션 바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 상황을 우리가 오른쪽 상황을 또 스케매틱하게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처음 상태는 이제 일렉트론이 베큐엄에 놓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그냥 n개의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였었고요. 그다음 전자가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오른쪽은 n 플러스 1개의 전자가 있는 거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더하기 그다음에 내가 얼마의 에너지가 뽑아져 나오느냐 일렉트론 어피니티만큼의 에너지가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놓고 보면은 EN계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쪽에는 홀이 생기고 이쪽에는 이제 전자를 갖다 놓은
그러니까 요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전자의 개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 두 배로 키웠기 때문에 이제 n이 아니라 2n개가 됐지만은 어차피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스코픽한 시스템에서는 이게 뭐 n개가 있건 거의 두 배가 되건 상관이 없이 밴드갭은 일정한 거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일을 보면은 내가 공급했던 에너지를 묶고 보면은 내 W만큼을 주고 EA만큼을 내가 뽑은 거니까 둘 사이의 차이가 이런 상황.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런 일렉트론 홀이 없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갖다가 이렇게 일렉트론 홀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까지 들어간 에너지는 W-EA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내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왼쪽 정의에 의하면 밴드갭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이제 오른쪽 식에서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은 더하게 되고 더해서 W를 EA를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왼쪽으로 보내고 이 E는 없어지고 그다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퀄러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밴드갭은 우리가 이제 매니바디 그 에너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뭐냐면은 n 플러스 1 빼기 2n 더하기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혹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전개를 해보면은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2의 n 마이너스 1 빼기 2배의 2n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밴드 갭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 EN은 이제 원래 유출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거기다가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것, 전자가 하나 적은 것, 이제 개수가 달라졌을 때, 혹은 내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화가 됐거나 플러스로 전화가 됐을 때, 대전되었을 때, 그때 그라운드 세트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구하게 되면은 그걸로부터서 내가 이제 밴드 갭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넣고 보면은 너무 트리비얼한 관계식이죠. 너무 트리비얼한 관계식. 당연히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그게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요. 거기에 채워진 걸로 보는 거는 그럼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디펜던트 파티클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픽처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서로 독립적인 그러니까 콘시암 오비탈이라고 말하죠. 인디펜던트 파티클 픽처에서 혹은 그런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그젝트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그젝트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프락시메이션 픽처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펀더멘털하게 정의를 하는 거가 이제 이런 거가 되겠고요. 이런 거가 되겠고 좀 더 우리 매니바디 시스템의 그냥 전체 에너지 이거는 잘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가 되겠고 자 그럼 이때의 에너지 갭이란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다 보기는 다 가짜인 거 아무런 이런 밴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냐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레벨 하나하나 쓰는 것 같다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은 쿼시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니바디 시스템이니까 일렉트론들이 다 서로 인디스팅귀셔블하고 서로 이렇게 막 그냥 서로 떡져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고 막 그러는 건데 내가 그런 시스템의 어떤 익사이테이션을 그죠?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전자 개수가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바뀐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입자처럼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입자는 아닌 거죠. 왜냐면 실제는 전자는 이렇게 하나 똑대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익사이테이션이 마치 우리가 어떤 인디펜던트 파티클의 어떤 하나의 입자와 같은 그런 특성으로 이런 우리가 밴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시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밴드 그림을 가지고서 막 일렉트론 홀 막 얘기하는 거는요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 쿼시 파티클이에요 실제로 전자가 그렇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클래시컬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 우리가 마치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거는 실은 그 이면에 보면 그런 우리가 이제 쿼시 파티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콘시암 오비타라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익스플리시트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 쿼시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갭, 우리가 이런 그림상에서 에너지 갭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코어시브 파티클 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말하는 그런 갭이 이론적인 어떤 그런 카운터 파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밴드 갭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엄밀한 매니바디 시스템의 에너지의 차이로서 우리가 디파인 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분자와 같은 데서는 이 코어스 파티클 밴드 갭 혹은 이 밴드 갭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자를 하나를 넣거나 빼고 그 다음에 유출한 상태에서의 어떤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밴드 갭을 갖다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줘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솔리드, 인피니트 시스템 혹은 이제 우리가 뭐 몰레큘보다 더 큰 나노 뭐 클러스터다, 뭐 내가 사이즈가 뭐 수 나노미터 되는 나노 클러스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서 밴드갭을 계산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정의했던 이 이제 매니바디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밴드갭을 정의했던 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덴시티 펑셔널 시어리, 콘샴 포멀리즘 거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콘샴 오비탈에서 그냥 에너지 아이겐밸류 차이를 읽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이런 펀다 기초적인 어떤 그런 이론으로부터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토탈 에너지, 그러니까 콘샴 포멀리즘의 토탈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한번 살짝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다른 형태로 쓴 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밴드 썸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와 오큐페이션 넘버를 다 더한 거에다가 그다음 여기에서 계산하는 데 들어갔던 우리가 더블 카운팅한 텀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하트리 에너지, 엑스체인지 콜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콘샴 포멀리즘에서의 토탈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어떤 특정한 i번째 상태의 오큐페이션 넘버를 살짝 우리가 바꿨을 때 그때 토탈 에너지가 얼마나 변할 것이냐 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토탈 에너지를 i번째 스테이트의 오큐페이션 넘버로 편미분한 거. 이제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f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그냥 ei가 i번째 스테이트의 아이겐밸류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실은 여기 뒤쪽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fractional occupation에 따라서 어떻게 또 바뀌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 야나기라는 분이 이제 옛날에 다 증명을 해놔서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 이제 우리 야낙 테오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콘시안 포멀리즘의 DFT 이론에서도 맞지만은 실은 하트리팍이랄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펑셔널에서도 실은 동일한 그 릴레이션이 만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아이번치 스테이트의 오큐페이션 넘버를 변화를 시켰을 때 토탈 에너지 변화는 바로 그 상태의 아이겐밸류와 동일하다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이걸 항상 이제 성립을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i번째 상태에다가 i번째 스테이트에다가 내가 일렉트론을 갖다가 이제 i번째 스테이트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제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물론 이제 i번째 상태는 이제 오큐파이가 안 되어인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컨덕션 밴드에 있달지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고 에너지, 그죠? 그 에너지. 그랬을 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그러니까 i번째 스테이트에 하나의 전자가 추가돼서 있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와 원래 거 에너지 차이. 자,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i번째 상태에다가 좀 변화를 시켰을 때 에너지의 그 데리버티브가 EI니까 그거를 오큐페이션 넘버로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처음에는 비워졌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이게 같은 거니까 그럼 0이 될 거고 그거를 내가 최대 1까지 쫙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그때 이 에너지 변화를 적분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by definition 그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야낙 테오렘에 의해서 이제 아이겐 밸류를 fractional number를 바꿨을 때 이제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i번째 스테이트에다가 일렉트론을 쭉 이렇게 처음에는 비워져 있던 걸 쭉 이렇게 프랙셔널하게 넣어가지고 1까지 딱 채웠을 때 그때
아이겐밸류를 f의 함수로 내가 구하고 그걸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엘렉트론 하나 갖다가 애드한다, 추가한다라는 거는 지금 뭐 유니셀, 뭐 내가 뭐 저기 뭐냐 일렉트론 10개 들어간 유니셀이 아니라 매크로스코픽한 넘버, 그죠?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에다 하나의 전자를 넣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이를 더해도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영향은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림을 갖다가 아이고. 자, 전체 이제 내가 시스템 매크로 시스템에서 전체 N개가 있는데 일렉트론 한 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한 개를 집어넣으면은 내 덴시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자가 쫙 퍼지잖아요. 그죠? 퍼지기 때문에 내가 공간적으로 어떤 영역에서의 내가 덴시티 NR을 보면 NR이 물론 살짝 변하긴 하지만은 그 변하는 정도라는 게 하나의 일렉트론을 내가 매크로스코픽하게 다 발라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작아서 실은 일렉트론 덴시티 입장에서는 뭐 하나가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 동일한 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콘시암 이퀘이션을 풀 때 일렉트론 덴시티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엔도 뭐 익스체인지 컬러션으로 들어가고 하트리 포텐셜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때 N은 내가 일렉트론 하나를 애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매크로스코픽한 시스템이에요. 애들 하더라도 워낙 영향이 효과가 미미해가지고 차이가 없으니까 실은 아이겐밸류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랙셔널 이 넘버에 대해서 이 함수가 변하지가 않고 아이겐밸류가 변하지가 않고 그냥 콘시암 이퀘이션이 거의 동일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컨스탄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스탄트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적분하면 그냥 심플리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그냥 둘 사이의 차이는 바로 그냥 아이겐밸류가 차이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i번째 스테이트에다가 일렉트론 하나를 갖다가 더 집어넣었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simply 그 아이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i번째 상태에다가 이제 그 i번째 상태의 아이겐밸류하고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스템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솔리드처럼 무한하기 때문에 일렉트론 하나를 내가 발라 넣었을 때 그게 이제 거의 그냥 사라지는 효과가 사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밴드 갭을 구했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n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1인데 내가 이제 컨덕션 밴드 바텀하고 이제 거기에 일렉트론 하나 들어갔을 때고요. 비워지는 거는 밸런스 밴드 탑에서 에너지가 일렉트론이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렉트론 하나 추가를 컨덕션 밴드 바텀에다가 일렉트론 하나 추가하면 그때가 애드가 되는 에너지는 뭐예요? 이 n에다가 원래 n개 있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에다가 컨덕션 밴드 바텀 CBB 컨덕션 밴드 바텀의 아이겐밸류 이게 여기는 이 에너지 값 아이겐밸류 그 값이 그냥 더해지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 밸런스 탑에서 일렉트론 하나 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빠지는 에너지는 그냥 밸런스 밴드 탑 에너지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뭐냐면은 우리가 쿤만스 티오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트리팍 티어리에서 일렉트론 하나 추가로 내가 넣었거나 뺐거나 했을 때 그때 그게 이제 하트리팍 계산에서의 아이겐밸류하고 뭐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하트리팍에서의 쿤만스 티오렘이 있는데 그거의 DFT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DFT 쿤만스 티오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이런 관계가 이제 우리가 만족이 되는 거군요. 근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를 발라 완전히 내가 이렇게 거의 덴서티가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에 이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앞에서 이제 밴드 갭을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계산해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걸 또 이제 더하고 두 개를 빼게 되면은요. 두 개 이제 더하면 심플 더하면 되죠. 더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다음에 AN을 갖다 좌변을 움직이 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 CBB-EVB가 되고 VPT가 되고 그게 바로 콘시암 포멀리즘에서의 밴드 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냥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인디펜던트 파티클이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아이겐밸류 차이가 바로 밴드 갭인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매니바디 입장에서 한번 파고 들어가 봐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계산된 이제 우리가 그 콘시암 밴드 갭을 실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 이제 x축이 각 물질에 대한 실험적인 밴드갭이 되겠고, 이제 y 값이 이제 계산된 밴드갭인데, 내가 이제 LDA, 뭐 GJ도 비슷하고요. 그 이제 아이겐밸류의 차이로부터 읽은 밴드갭과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작게 기술되고, 이게 지금 시스테매틱해 보이죠, 그죠? 물론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몇 퍼센트, 한 40%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작게 기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인 밴드갭 혹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쿼시 파티클 밴드갭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도대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정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잘못했길래 이걸 우리가 이제 잘못 계산했는가, 틀리게 나왔는가, 이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결국은 어디에서 그게 온 거냐면은 이 텀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이제 그 프랙셔널 넘버로 편미분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요 항이 무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서 이것만 가지고 계산했잖아요. 그 양학 테오렘을 얘기했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그게 되는 거고요. 물론 양학 테오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콘샴 이 density functional theory 여기에서는 이제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뭐 LDA나 GT 세미로컬 펑셔널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런 컨셉들이 이제 맞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프랙셔널 넘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스테이트의 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프랙셔널하게 변화시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은 전자라는 거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전자를 0.1개를 집어넣는다, 0.001개를 전자를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전자는 내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는 하나면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내가 fractional number,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수 형태로 내가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f라는 변수가 그 전자의 occupation number를 말하는 f가 그냥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수인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해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죠?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전자는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좀 뭐랄까 또 좀 잡고 들어간다 혹은 좀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은 실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은 뭐 이런 논문들에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실은 제대로 된 밴드갭, 실험적인 밴드갭 혹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쿼시 파티클의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구하는 콘샴 아이겐밸류의 그 밴드갭, 콘샴 아이겐밸류 그 밴드갭에다가 뭔가 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엑스트라 에너지 델타 XC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익스체인지 콜레이션에 이제 그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델타 X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VXC라고 하는 거가 익스체인지 콜레이션 포텐셜이잖아요. 그 포텐셜이 이제 N의 펑셔널이라는 거죠. 그죠? N의 펑셔널인데, 이 N이 내가 이제 델타 N, 그러니까 아주 덴서티를 조금 더 추가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일렉트론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걸 발라버리게 되면은 국소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덴서티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델타 N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 빼게 되면 어떤 델타 N만큼이 빠지게 되는 건데, 그거가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이게 N 플러스 델타 N이 이게 이제 아주 작았을 때, 델타 N이 아주 작았을 때 둘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원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VX가 N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미로컬 펑셔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쓰고 있는 뭐 GJ나 LDA 같은 그런 펑셔널에서는 이게 N에 대해서 어떤 내가 부드럽게 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델타 N이 0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이게 심플리 없어지니까 두 개가 이그젝타이 같아 돼요, 두 개가.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델타 XC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콘샴 포멀리즘, 내가 세미로컬한 어프로치에서는 요 항이 무시가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뽑는 거가 이제 콘샴 갭이 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은 일렉트론을 우리가 프랙션하게 다룰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연속적인 작은 숫자였을 때 내가 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다뤄가지고 하면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0이 안 되고 또 유한한 상수가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상수만큼을 더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된 그가 된다라는 것. 이게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증명을 한 거고요. 이때 델타 XC를 우리가 또 어디에서 또 뭐 다른 얘기로 이제 GW 계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셀프 에너지 커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코시 파티클의 셀프 에너지 커렉션 텀,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미노크럼 펑셔널에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이제 리그러스하게 따져보면 0이 안 된다라는 거 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는 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일렉트론을 더하고 빼는 걸 갖다가 프랙셔널하게 더한다라는 거가 무엇이냐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고요. 시스템이 있고 내가 일렉트론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0.01개를 여기다가 내가 이제 애드 한다라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이냐? 왜냐하면 전자는 쪼갤 수가 없는 건데 라는 거의 의미는 실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오픈 시스템이어 가지고 오픈 시스템에 다시 말하면 일렉트론 개수가 상수가 아니고요. 변할 수가 있어 가지고 얘가 지금 통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냐면은 100분의 1 시간에는 n 플러스 1개인 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n개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0분의 99의 시간 동안에는 n개가 있는 그죠? 이게 이제 오픈 시스템이니까 바깥하고 이제 environment하고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 시간 동안에는 n 플러스 1개의 전자, 100분의 99 동안에는 n개의 전자 나오고 있는 이 양상부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자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0.01개가 이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x축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되겠고요. y축이 이제 그때 그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되는데 이그젝트하게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n개의 전자가 있으면은 이 n이 여기고요. n 플러스 1에서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100% 한 개 고스란히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에너지 이거라고 하면은 내가 프랙셔널하게 해서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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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를 갖다 넣었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에서 100분의 1은 n개에 있고 100분의 99는 2n 플러스 1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있는 직선에서 그거에 직선에서 그만큼 100분의 1만큼 간 그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전자를 여기 0.5개를 집어넣었다. 여기에다가 0.5개를 집어넣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반은 n개, 반은 n 플러스 1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그런 앙상블의 우리가 평균적인 에너지는 여기 절반이 두 개 사이 절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시드 라인만 보면은 전자의 개수가 우리가 프랙셔널하게 변한다라는 거는 실은 그 시스템의 에너지는 우리가 그 전자를 쪼갤 수가 없다라는 것 앙상블 어프로치를 생각을 하면은 대시드 라인을 따라서 내가 에너지가 변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토탈 에너지를 덴시티로 미분한 게 우선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쪽을 미분한 거하고 이게 우 국한이 되는 거죠. n 플러스 1에서 n개를 한 거. 요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미분을 한 거가 요거 해당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이게 미분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불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고로 요거의 에너지 차이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유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에너지 그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이그젝트한 거에서 이게 자 그런데 LDA나 GGA는 LDA는 펑셔널의 특성상 내가 설령 이제 n 플러스 1개, n 마이너스 1개 같이 정수기의 전자가 있을 때 토탈 에너지 정확하게 맞춘다 손 치더라도 그 사이사이의 그 에너지는 이 펑셔널 자체가 워낙 부드럽게 변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검은색 선을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내가 요 점을 놓고 봤을 때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제 검은색 선을 따라가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갭이 underestimate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그젝트한 에너지는 미분값이 불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전자가 정수만큼 변하는 그 점에서 그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 데리버티브 디스컨티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버티브 디스컨티뉴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LDNA GGA가 그렇기 때문에 밴드갭이 underestimate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뭐랄까 아주 전문성 있게 고지식하게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 밴드갭이 안 맞아?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펑셔널이 데리버티브 디스컨티뉴티가 없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오, 너 뭐 알고 있네 라는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데리버티브 디스컨티뉴티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뭐 있어. 하트리팍 같으면 하트리팍은 데리버티브 디스컨티뉴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트리팍에서는 밴드갭이 이제 언더에스티메이트가 되지 않고 실은 역으로 오버에스티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펑셔널에서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적당한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에 맞물려 있느냐. 그러니까 non 인티저한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occupation number를 오픈 시스템으로는 잘 다뤄야 되는데 이제 실은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가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셀프 에너지 커렉션 같은 것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좋아요. 자, 그럼 이 같은 밴드갭 프로블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이냐, 이제 어떻게 이제 풀 것이냐라는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값이 싼 거에서부터 이제 비싼 순으로 쭉 나열해 보면은 이제 LDA 플러스 U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GGA가 있겠고, 하이브리드 펑셔널 GW 이렇게 있는데요. LDA 플러스 우리가 이제 뭐 조만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떤 셀프 인터랙션 커렉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우리가 프랙셔널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데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프랙션 너버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효과 중에 하나가 여기도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전자가 자기 자신하고 인터랙션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전자는 자기 자신하고는 전자 하나만 있으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이너스 전하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상호작용을 안 하죠. 그죠? 전자는 그냥 혼자 있으면은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콘션 포멀리즘에서는 이게 실은 자기 자신하고 인터랙션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마트리 에너지. 그걸 갖다가 익스체인지 콜레이션이 잘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서는 이제 그걸 못 해주는 거죠.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밴드갭 프로블럼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 디스컨티뉴도 없어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셀프 인터랙션 부분을 갖다 커렉션 하는 걸 좀 집어 넣어주는 거가 이제 LDA 플러스 U 방법이 되겠고요. 뭐 값으로 따지면 제일 이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임피리컬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임피리컬 해가지고 뭐 실은 이제 이 U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원하는 뭐 밴드갭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좀 불편합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그래서 하지만은 뭐 적당히 잘 고르고 너무나 과도하게 그거를 내가 U를 갖다가 남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대로 쓸만한 방법이 되겠고요. 최근에 메타GGA라는 게 좀 이제 나와서 이제 한때 이제 이게 저기 좀 방법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이게 그 LDN의 GGA보다 조금 더 이제 계산 코스트가 더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밴드갭이 완전히 다 커버는 못 해주고 약간 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펑션 이런 것보다는 좀 작지만은 LDA보다는 더 크게 해서 좀 더 밴드갭 커렉션을 더 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그 메타 GGA 방법은 이게 이제 에너지 펑션으로 사람들이 디파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이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GGA 같은 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타 GGA로 밴드만 한번 그려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제 회자되고 있는 스캔 펑셔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뒤에서 우리 한번 다루겠지만은 이 스캔 펑셔널은 이제 릴렉세이션이 가능해가지고 이게 좀 요즘 활발하게 좀 많이 테스트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전히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펑셔널을 바꾸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좀 이제 주의를 남겨놓고요. 그다음 하이브리드 펑셔널 이것도 이제 보면 하트리팍하고 뭐 LDN GG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파라미터가 있긴 있지만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고칠 필요가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잘 맞는 상당히 밴드갭도 만족할 만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계산상으로는 이게 좀 비싸요. 계산 비싸가지고 뭐 10배에서 뭐 작게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계산 코스트가 더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릴렉세이션 같은 것도 하면 또 뭐
이게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수렴성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이제 최근에 바스에서 우리가 그 뭐였죠? 그러니까 이그젝트 다이어널라이제이션 방법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좀 더 수렴성을 좋게 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계산은 많이 비쌉니다. 이게 비싸요. 그러나 하여튼 갈수록 여러 가지 뭐 컴퓨테이션 이피션시는 좀 올리고 있으니까 갈수록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떤 밴드 갭을 커렉션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W 방법이 이제 파라미터는 전혀 없고요. 임피리컬한 파라미터는 전혀 없고 정말 아빈시오 관점에서 우리가 코시 파티클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 GGA 그 다음 스텝에 우리가 이론을 갖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정말 가장 이론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뭐랄까 정확하다고 하고 시스테매틱한 그런 방법이 되는데 하지만 되게 비싸고요. 뭐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도 막 이렇게 시간이 뭐 걸리고 그다음 특히 이제 뭐 K 포인트 컨버전스에 따라서 K 포인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언어큐파이 스테이트를 내가 얼마나 집어넣냐에 따라서 수렴성이 되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번 또 이게 또 이제 지금은 좀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GW 계산 그러면은 이제 버클리의 스티븐 로이 그룹이 만든 프로그램이 가장 orthodox한 거였는데 바스베에서 어느 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막 경쟁을 하는데 둘이 결과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합니다. 한때는 많이 좀 약간 좀 이렇게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 뭐 바스베 있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 좀 조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G하고 W 두 개를 계산할 때 있어서 내가 셀프 컨스턴트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픽스하고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밴드갭을 정말 나는 이 목숨 걸고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좀 보는 게 그렇게까지 레커멘드는 안 되고요. 좀 여러분들이 좀 돈 좀 쓴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펑셔널 정도로 만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펑셔널은 릴렉세이션이 가능하니까 또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어떤 이제 이점이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제 하이브리드로 계산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GGA로 계산한 거하고 밴드 스트럭처를 보면은요. 갭은 물론 하이브리드가 이제 커지죠. 커지는데 그 갭이 커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밴드의 모양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GGA의 그 밴드 스트럭처를 리지드 시프트한 것과 같은 물론 그거는 모든 밴드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어떤 밴드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는 밴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모양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테스트 할 때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뭐 정확하게 꼭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지도의 시프트가 많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밴드 갭을 추출하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밴드 갭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처럼 밴드 갭을 정확하게 뽑아내려고 하면은 실은 이 라인 스캔을 갖다가 이게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K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정확한 익스트리먼 포인트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시메트리가 포인트 없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라인 스캔을 하는 거가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GGA 계산을 통해서는 밴드 리지드 시프트 하니까 익스트리멈이 놓여 있는 그 K 포인트는 GGA든 하이브리드든 같다라는 거죠. 이게 리지드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GGA 계산을 가지고서 익스트리멈 포인트를 우리가 찾고 어느 K 포인트에 있다라는 걸 찾은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계산을 원샷으로 그러니까 뭐 릴렉스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셀프 컨스턴트한 계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스트리멈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K 포인트만을 딱 넣어서 대신에 거기는 이제 웨이트는 우리가 이제 0으로 넣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은 밴드 갭이 상당히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코드상 AMP 스케일에서 그런 걸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샷 하이브리드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쓸만한 그런 정확한 그냥 풀 하이브리드 계산과 유사한 이제 그런 밴드 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밴드 갭이 작았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뭐냐면은 갭이 작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0으로 나와버리는 컬랩스하게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이제 팔라디움 옥사이드의 지금 밴드 스트럭처인데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밴드 스트럭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만 보세요, 일단은. 자, 그런데 내가 이제 PB 계산해 보게 되면 밴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나와요. 색깔은 여러분 그냥 일부러 제가 구별을 지금 한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밴드가 나오는데, 갭이 지금 여기는 분명히 0.8 정도가 있는데, 그게 0.8이 언더 에스티메이트가 되면 0.42가 나와야 되잖아요. 0.4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메탈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컨덕션 밴드가 내려오는 게 보통 갭이 작아지면 이제 뭐 하여튼 뭐 내려오든 올라오든 뭐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크로스를 해버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밴드 갭이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0을 해서 네거티브하게 나오는 뭐 그렇게 나오는 이제 갭을 우리가 굳이 네거티브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메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요. 대표적인 게 절면륨 같은 거. 절면륨 너무나 유명한 물질이잖아요. GGA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PB 계산해보면은 갭이 제로로 나옵니다. 딱 붙어 나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 계산한 머티리얼 프로젝트 이런 데서 갭을 보면은요, 0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충격적이죠. 절면륨 같이 잘 알려진 반도체인데 갭을 갖다가 0. 뭐 원래는 실험 밴드 갭이 이제 0.7 얼마 정도 되는데 0이라고 버젓이 그냥 떳떳하게 딱 써놓고 있는 거예요. PB 계산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밴드 갭이 단순히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컬랩스를 해가지고 0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도 갭이 이제 한 1EB 안팎, 그러니까 1EB 한 1점 몇 EB 정도 이하의 물질들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S오비탈 같은 게 그게 인볼브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물질에서는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PB 밴드를 갖다가 내가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갖다 컨덕션 밴드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서 리지드 시프트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가 아까 원포인트 하이브리드 계산 그걸 한 그 갭으로 맞춰가지고 보면 하여튼 맞춰서 보면은 거의 일치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리지드 시프트가 된 거가 너무나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심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물질들이 이제 어떤 그런 굉장히 디스퍼전이 큰 그런 S 오비탈일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질들, 인듐 안티모니, 인듐 알세나이드, 저메늄, 팔라디움 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 몇 개만 제가 추려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론적인 밴드 갭들이 다 그냥 제로로 나와버려요. 실버 2O도 참 충격적으로 원래는 실험적으로는 밴드 갭이 1.3인데 0으로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코드 AMP 스퀘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텍트를 하고요. 디텍트를 해가지고 갭이 이제 익스트리먼 포인트를 갖다가 GG의 관점에서 익스트리먼 포인트를 갖다가 잡아내고 그래서 갖다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갭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계산한 거, 온포인트로 계산한 거가 이제 이 빨간색이 되겠고요. 이런 거 딱 보면은 이제 갭이 이제 0이 안 되는 거는 좋은데 여전히 조금 이게 약간 만족할 만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은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냐면 실은 이제 이게 밴드 갭이 작은 물질의 경우에는요. 밴드 갭이 좀 작은 물질의 경우에 특히 디스퍼전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레티스 파라미터에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밴드가 디스퍼전이 크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어때요? 이게 어떤 우리가 원자들 간에 이걸 구성하는 오비탈들이 서로 오버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버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디스퍼전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버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자 사이의 그 간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이게 민감하게 그게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티스 파라미터가 좀 부정확하면은 그게 디스퍼전이 큰 어떤 그런 경우에는 에러를 많이 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물질들이 실은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산을 추가로 해봤냐면은 이거를 레티스 파라미터를 왜냐하면은 지금 GGA 계산했죠. GGA 계산에서는
레티스 파라미터가 실험값 대비 overestimate를 하고 있거든요. LDA는 underestimate를 하고, 그러니까 GGA는 overestimate, LDA는 underestimate, 그리고 하이브리드 계산을 하면은 그 중간 정도에 맞춰져서 가장 실험하고 더 잘 맞는 그런 밴드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펑셔널로 fully self consistent하게 계산을 한 이제 그런 이제 밴드 갭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잘 맞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까지 같이 좀 보정을 해줘야지 잘 맞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언더에스티메이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스몰 갭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추가적인 커멘트를 하고 이제 끝내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제 밴드갭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다 제로 켈빈에서의 밴드갭이잖아요. 폰온이 전혀 없는 경우에 밴드갭인데, 실은 실험적으로는 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밴드갭은 다 유한한 온도에서 룸 템퍼러처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레티스가 약간 익스펜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밴드갭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했던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작지만은,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렉트론과 포논의 인터랙션이 커가지고, 그걸 소위 이제 우리 밴드갭 리노멀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포논 인터랙션에 의해서 밴드갭이 또 영향을 좀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제 그런 효과가 좀 크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정말 좀 정교한 그런 밴드갭을 측정을 하고 실험과 정말 내가 진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뭐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적인 밴드갭이 아주 드물지만은,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보통 우리가 밴드갭 측정하는 건 우리가 absorption, 그러니까 어떤 엘립소메트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밴드갭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측정이 된 거가 이건 기본적으로 포톤의 빛의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셀렉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 전이가 일어날 때 그 원래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의 어떤 대칭성과 포톤의 대칭성이 맞아야지 그게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이제 셀렉션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펀다멘탈한 밴드갭과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디움 옥사이드인데, 인디움 옥사이드는 밴드갭은 펀다멘탈 밴드갭은 요 정도예요. 2.9 정도가 이거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익사이트 되는 거가 이게가 포비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익사이테이션이 안 되고요.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가 여기서 처음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보면은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그런 밴드갭이 측정이 되는데, 분명히 실험으로 이렇게 계산으로 해보면은 이게 2.9 정도, 혹은 이제 뭐 이거는 물론 정확하게 우리 하이브리드 계산해서 보정이 된 겁니다. 혹은 다른 어떤 우리 여타하고 다른 어떤 일렉트리컬 메저먼트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무거운 엘리먼트, 예를 들어서 탈륨 혹은 이제 그 이상,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건 탈륨하고 레드하고 그다음 비스무스 세 개 엘리먼트만 기억을 하면 될 텐데요. 요 세 개 엘리먼트가 들어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스피노빅 커플링이 있어가지고, 상대론적인 효과인 스피노빅 커플링이 있어가지고 그게 밴드 스트럭처 상당히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계산했던 건데, 세슘 레드 아이오다이네이트라고 여러분 저희 페롭스카이트 물질로 많이 알려진 건데, 이 같은 거 밴드갭을 보면은 스피노백 커플링이 없는 거, 여러분이 그냥 바스부 돌리는 스피노 커플링이 없어요. 그 밴드 스트럭처가 대시드 라인이고요. 그게 이제 스피노 커플링 집어넣게 되면은 컨덕션 밴드가 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레드의 이제 스테이트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스피노백 커플링은 여러분들이 그 바스블, 제가 알기로는 바스블 따로 새로 컴파일을 하거나 뭐 이러면 가능할 거예요. 그게 계산은 가능한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점이 있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무거운 엘리먼트를 내가 다루고 있고, 내가 좀 밴드갭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스피노 커플링 갖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만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